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네. 오늘 날씨 여러분 요상한 거 아시죠? 예, 눈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한방눈이 내렸다가 또 진눈깨비처럼 내렸다가 정말 난리를 치던데요. 왜 그럴까요? 날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예, 저는 이촌동에 다녀왔어요. 예, 남편하고 이제 가끔 이촌동 나들이 하거든요. 하도 많이 다니니까 거기는 제 동네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 이촌동의 특징은 옛날에 그 일본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일본인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일본의 상사맨들이 미찌라든가 미쯔비시라든가 그런 상사맨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유행이라든가 아니면 연예인들도 많이 살았거든요. 이제 거기가 시청 나가기도 가깝고 바로니까. 네, 지금은 이제 불편한 거로 따진다면 지하철이 4호선 이촌역인데 이촌역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금 걸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 하기에는 조금 멀다. 그 대신에 편의시설은 옛날에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먹을 거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파리크라샹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도곡동에 비해서는 좀 협소하더라고요. 도곡동은 1층 전체가 이렇게 넓고 빵도 사고 커피도 먹고 레스토랑이니까 음식도 먹고 이러는데 거기는 레스토랑하고 커피는 2층 존이고 1층은 이제 빵 하는데 만약 커피를 주문하면 2층에 있는 분이 그 커피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좀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강점은 한강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한강을 보는 거로 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진입이 좀 힘드니까. 원베일리 같은 데도 한강을 보기 어려워요. 그 방음벽처럼 쭉 이렇게 벽이 있고 그냥 한강과 지리적으로 가깝지 한강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촌동이나 이런 데는 한강을 그냥 바로 아파트에서 뒷문 쪽으로 나가면 바로 진입이 되는 게 편해요. 그리고 또 우리 미군 부대가 이제 큰 우리 공원으로 바뀌면 그런 것들도 편하고. 그래서 가끔 가면 옛날식의 서울식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오늘은 한강회관이라는 데서 불고기를 먹었거든요. 완전 서울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오리지널 서울 불고기는 구멍이 이렇게 붕붕붕 이렇게 뚫린 석쇠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테두리 쪽에 국물이 약간 자작하게 있을 때 밥을 비벼 먹거나 이런 건데 여기는 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불고기예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조금 달다. 그래도 여튼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자,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잠깐만요. 네. 주하님, 네. 보라님 오셨네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점심 챙겨주고 알람 떠서 바로 들어왔어요. 주말에 뵈니 좋습니다. 원래 오늘은 라이브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요즘에 그 강의를 만드는 그거를 금요일날 우리 김미연 씨랑 작업을 하고 제 이메일로 보내서 제가 주말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일이 전송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사무실에 나와서 파일을 이제 보내야지만 또 제가 그거로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온 김에 그럼 우리 라방을 하고 가자. 그래서 열었습니다. 이렇게 또 서프라이즈 하니까 괜찮죠, 여러분들. 네. ENABL, 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만요. 다음에, 나몽키님입니까? 나몽키님, 코치님 일요일에도 감사합니다. 예. 보통 주말에는 남편하고 거의 드라이브를 가거나 아니면 날이 좋으면 시내,
뭐 경복궁이라든가 삼청동 이런 데는 주차가 불편해서 오히려 3호선 타고 경복궁역, 아니 안국역 뭐 이런 데서 내려서 걸어 다니거든요. 저희 걷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오늘은 너무 추워요. 예,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은 뭐 패딩 얇은 거 입었는데도 추웠어요. 예, 오늘 많이 춥습니다. 애들 나갈 때 여러분들 단단히 옷 입히셔야 돼요. 예, 권지영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신서정님, 네, 어서 오세요. 알람이 떠서,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라방 주제가 있나요? 질문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좀 이따가 뭐 질문하죠, 뭐. 네. 남편분과 금술이 좋은 것 같아 부러워요. 부부관계는 사실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일 수는 없고요. 이번에 왜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끝났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그 관식이란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 여인이 고생을 안 하나요? 고생 많이 하잖아요. 막 좌판에서 생선도 팔고 뭐 허드렛 일 많이 하고 일하잖아요. 예. 남편이 부인을 뭐 사랑하고 한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몸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으로 말로 힘들지 않아서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서로 약간 릴레이 하듯이 바톤 터치 하면서 서로 역할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협업자, 조력자 그리고 운명 공동체라는 이런 결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최화정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최화정 씨가 저랑 나이가 아마 비슷하거나 그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분 관리래요. 기분. 내 기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처음에는 이랬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침에 내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라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겠다. 왜냐하면 눈을 딱 떴는데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 같지 않은 행동에 치를 떨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감정에 자꾸 몰두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한 감정, 불쾌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래, 너 얼마큼 잘 사나 보자. 툭툭 털어버리고 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 되겠냐? 약간의 저주도 퍼부으면서, 예, 그러면서 우리가 툭툭 털고,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정신에 더 집중한다면 사실 타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신나게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여느냐는 우리가 기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다 다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브로스님이 정말 와닿는 말이에요. 남편과 잘 지내야 하는 게. 그렇죠. 예.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뭐, 지인들, 뭐, 친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동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저랑 또 사업에서 만났던 파트너들도 보면, 뭐 인간사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배반하고 외면하고 뭐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피해자 입장에서 아니면 뭐 가해자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그걸 얼마나 내 삶에 영향력을 줄이느냐 타격감이죠. 예,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자기 기분을 조절하는 것, 나의 하루, 인생이 더 빛난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쵸. 여러분들, 아침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몇 가지의 불쾌한 감정들, 왜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분하고 이전에 일했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 아니다, 못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볼 때 장점도 보지만 단점도 보는데 가급적이면 장점을 많이 보려고 해요.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럼 뭐 피해를 받겠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나와요. 그 드라마에서도 누가 똥인지 가려진다고. 예. 누가 똥인지 가려진다. 저는 그 말 맞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가 똥인지 더 시간 지나면 가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다른 집애보다 못하는 것 같다. 너무 막 질투난다, 샘난다. 그런 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길게 보면요. 누가 똥인지 누가 보석인지 보여져요. 예, 보여져요. 유어버스님이 어제 피드에 올려주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코치님 책 구매했어요. 제가 초등엄마 관계 특강을 요즘에 읽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편집해서 올려드리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3월이잖아요. 3월에 여러분들이 가장 그 학부모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요. 조심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그러다가 이제 4, 5월 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학부모들과 관계가 힘들어서 진짜 전학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제 책 초등 엄마 관계 특강에서 요 학부모에 관련된 파트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소리가 많이 잠기지 않았어요. 예. 눈 뜨자마자 정말 물 한 모금 안 먹고, 예, 바로 녹음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조금 이렇게 뜨는 목소리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도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뚝딱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리즈로 좀 올려주려고 하는데 요즘 또 쓸데없이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여하튼 해볼까 합니다. 예, 초등 엄마 관계 특강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구글 본사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마운틴 뷰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컴퓨터 역사 박물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좀 비싸요. 거기서 우리 아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서 제가 편집해서 올렸어요. 아이랑 꼭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컴퓨터는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고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있고요. 뭐 분석가나 아니면 뭐 그냥 입력한 오퍼레이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업종들이 있거든요. 가장 꽃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예. 하여튼 그런 거 하려면 첫 번째가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에 부스가 20개인데 첫 번째 부스가요. 주판 나와요. 주판 계산기 연산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랑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울컥했어요. 잘하셨어요. 성스튜디오님은 입학 때쯤 그 책을 미리 읽어서 시행착오가 거의 없이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초등 엄마 관계 특강이 정말 너무너무 내용이 좋고 정말 제가 굉장히 고생하며 쓴 책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또 안 보셔도 제가 이제 그 학부모 파트만 제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할 때 여러분이 저한테 정보를 주셔야 되죠. 그러려면 아이의 학년 혹은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거주 지역, 그리고 질문. 이래서 하나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요. 내 그 카톡방 아시죠? 카톡방. 나와의 단독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넣기로 여기다가 댓글을 다세요. 그러면 한 번에 쭉 올라가잖아요. 예, 여기서 직접 쓰시면 내용이 길면 힘드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또 잘하시는 분은 또 바로 올리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이 관계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게 나와의 관계도 있고, 나를 둘러싼 가족들, 원가족, 뭐 시댁 친정도 있고 또 나의 횡적으로는 뭐 형제 자매 다 있죠. 그리고 나의 밑으로는 내 자녀들, 이런 관계들은 이제 패밀리 안에서 관계고 또 밖으로 나가면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에서 만난 사람들 사실 관계를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양가 감정이 있어요. 기대감, 그 다음에 설레임, 이런 게 3월의 감정이에요. 그럼 4월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5월, 6월에는 그게 정말 절정을 찍으면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해야지 엄마가 학교에 대해서 마음도 편안하게 먹고 학교도 잘 다녀야지 아이도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다. 어떤 분 중에 한 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냐면, 제가 유치원 때 굉장히 하여튼 안 좋은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지방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도 당연히 나름 학군지였겠죠. 근데 자기한테 그 나쁘게 했던 그분이 글로 또 온 거예요.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사는 동네는 거의 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 절대 안 볼 거야 이래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그 어떤 행사로 이제 가게 되면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랑 관계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분은 몰라요. 근데 저만 그냥 약간 가해자 느낌, 피해자 느낌으로 아는 거 있죠. 예, 상처가 남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참 누르고 아닌 척하고 맑은 얼굴로 만나는 게 참 종교란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종교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욕을 퍼붓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을 봐도 내색을 안 하고, 이게 종교지 뭐가 종교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예. 그거 왜 할까요? 예.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똥인지 정말 나중에 밝혀질 거라는 자신감도 있고요. 예, 그쵸? 예, 그 대사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가 똥인지 보자고. 아이유가 막 학시한테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재밌어요. 자,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 아이가 내년 초등 입학해야 되는 7세. 남아. 집에서 엄마랑 앉아서 하니 나름 집에서 엄마랑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표로. 예. 기간에서 산만하거나 진득한 모습이 안 보여서 좋아지긴 했는데 어찌하면 학습 자세가 좋아질지. 질문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올리세요.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7세인데 엄마랑 같이 엄마표로 하는 거죠. 기간을 그만두고. 근데 기간에 다닐 때는 엄마 눈에 산만해 보이고 진득해 보이지 않았다. 근데 내가 딱 끼고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유치원은 안 다녀요, 그러면? 정규 가정은 안 다녀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엄마가 다니던 데를 그만둔 건지, 아니면, 근데 이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 같아요. 누리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다녀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방과 후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는이 뭐예요? 집에서는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 다음 내년에 입학을 하는데, 방과 후 공부를 엄마랑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 거겠죠? 예. 7세는요, 제일 중요한 게 엄마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7세는. 그러면 보통 그 초등학교 성적표는요, 성적표가 아니라 생활통지표예요. 이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학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는 1번, 2번, 3번이라는 번호를 받고, 즉 여러 아이 속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즉 그룹 활동, 단체 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또 40분 앉아서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몸에 배인 훈련.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급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태도 문제, 급식 먹는 거, 화장실 쓰는 거,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엄마는 지금 공부 쪽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7세가 산만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7세가 당연히 그러죠. 남자아이인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겁을내면 안 돼요. 겁을내지 말고, 자, 네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바른 자세로 인사하고, 수업 시간에 손을 똑바로 들어서 발표하고, 또 친구를 네가 도와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에 배어야 돼요. 그건 어른이 먼저 모범을 많이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3월이나 4월까지는 미술 수업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수학의 뭐 교과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는 초3부터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를 사교육으로 별도로 아니면 엄마표로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어는 추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초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비초 클래스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어린이집에서 자꾸 산만하다고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이집에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가 행동이 크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계가 만일에 ADHD까지 가냐, 이건 확인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산만하다는 뜻이 이 아이가 어린이집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굉장히 큰 건지, 아니면 애 자체가 그냥 얌전하게 못 앉아 있는 건지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사실 저는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산만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ADHD까지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들이 크면서 자라는 정상적인 범주인지에 대해서 엄마가 명확히 아셔야 돼요. 예, 그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졌는데도 작년 선생님과 달리 7세 선생님이 안 좋은 점만 말씀하신 속상하기도 한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보세요. 6세한테 거는 기대와 7세하는 기대가 다를 것이고, 또 엄격한 선생님과 또 웬만하면 넘어가는 선생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아이가 좋아졌다는 건 엄마 판단이에요. 엄마 판단. 그러면 7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내 생각에는 얘가 학교 입학 후에 갖춰야 될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말이 이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손해고요. 그러면 나라면 그럼 우리 아이가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지금 어떤 훈련을 할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아니, 내가 해야 될까요? 도와주는 게 아니죠. 내 아이니까 어떻게 할까요?라는 걸 구체적으로 지시받아서 고쳐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되게 우리한테 고민이 많은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7세 엄마들이 대한민국에서 불안도가 제일 높거든요. 요즘 방송에서는 뭐 4세 교시라는 거는 이제 영어 유치원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7세 교시는 영유 나온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황소고시는 이제 황소학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거는 일부에 국한되고요. 사실은 이제 초등 입학을 앞둔 엄마들은 다 불안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데뷔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유치원 때 왕자님, 공주님이 아니라 몇 번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성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릴 때는 별로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자존감이 망가지지는 않아요. 이제 정말 나중에 뭐 성적 나오고 뭐 초등 때는 이제 성적이 없으니까 외부 경시대에서 상 받고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 난리가 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해라. 아시겠죠? 예.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먼차일드님이 남양주 초사 여아 7세 남아, 무슨 말이에요? 초사랑 7세 남아.
최상위까지만 나가면서 진도 빼기 혹은 점프왕 최상위까지 꾸역꾸역 더디게 천천히 나가기 둘 중 어떻게 나가는 게 나을까요? 최상위까지 80에서 90까지 정답률이 나와요. 학군지랑은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농어촌인 비학군제 수학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초사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면 전체적인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은요, 기본적으로 뭐 초등 때는 이제 누가 더 다른 아이보다 먼저 했느냐의 개념은 영재예요. 영재 개념은 뭐냐면요, 영재는 또래보다 더 위의 학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를 영재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는. 그래서 이런 아이는 타고났다기보다는 더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재는 교육기관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서포트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비학군지에 있다. 그렇다면 사실 수학은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수행평가 지필고사에서 수학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학군지에서는 선행을 할까라고 한다면 사실 초등학교의 한 학기는요, 보통 6개월인데 대치동에서는 빠르면 2개월 아니면 보통 3개월에 한 학기를 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많지도 않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가 2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중3도 양이 많죠. 이런 거는 한 학기에 못 끝내요. 고1 과정도 애들이 한 학기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미리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3년 정도 중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끝내자. 혹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내가 끝내고 간다. 그렇다고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그러니까 기본 그다음에 개념 심화, 그다음에 개념 심화 경시까지 간다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렇죠? 개념 응용 심화 경시. 근데 중간에 실력이라는 게 한 파트 들어가기도 있어요. 자, 끝까지는 못 풀어도 내가 얼추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에서 85 정도는 만들어내는 게 선행이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줄이는 게 돼요. 자,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해보네, 다른 방법을 푸네, 그리고 시험에 유형을 아는 애들이 더 정답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건 연습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7세 여자아이가 내가 선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얘를 갖다가 다지게 하는 게 좋으냐, 선행까지 같이 가느냐, 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금 선행을 좀 뺄 때예요. 근데 수학은 선행과 심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4학년이에요. 선행 진도는 5-2를 나가요. 근데 자기 학년 최상위까지 풀어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점프왕 왕수학까지 하느냐, 이거는 그냥 교재에 큰 난이도가 없다. 윤기훈 선생님이 그 한 강의 중에 초등 교과 수학이란 강의가 있어요. 저희 샤론코치 클래스에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초등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중인데 겨울에는 제가 윤기훈 원장님하고 수학 캠프, 국내에서 하는 수학 캠프, 대치동에서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조금 기획해 보려고도 합니다. 예, 아시겠죠? 수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 자기 학년만 계속 반복하고, 뭐 교재를 갖다가 뭐 4권, 5권? 혹은 어려운 교재를 2번? 막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진도를 안 빼고 자기 학년을 너무 많이 파는 거 있죠? 그거는 솔직히 조금 수학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걸 왜 해야 하느냐?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보다 윗학년 걸 받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선행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정답률이 80, 90이면 잘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환경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랑 실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따박따박 하지만 진도는 좀 빼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 갔다 오면서도 느꼈고, 또 저희 딸은 문과인데도 수학을 아주 잘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어떤 애들이 잘하느냐 본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연산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연산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연산을 타고나지 않다 이러진 않아요. 연산에 대해서 몸에 배일 정도로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5분 10분으로 쭉 하면 연산을 몸에 배워서 약간 계산기나 주산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착착착착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누락되지 않게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면서 보통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부터는 선행을 빼보면서 이 아이의 잠재력도 보고 실력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올리면 5학년까지 선행된 애가 3학년 문제를 풀 때는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고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히 풀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선행의 효과인데 근데 아이의 능력이 안 맞게 그냥 그 반에서 정말 학원비만 내면서 돌린다.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무서워되고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질문하니까 제가 답을 안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오늘 뭐 힐링 라방이라고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질문이 고민이 많은 질문이 많네요. 제가 보니까 고민이 많다. 여러분 엄마들이 내가 지금 하는 게 제대로 하는가를 고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아이를 가르칠 때 내가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안 맞게 공부하면 진짜 엄한 짓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아이가 수학에 관련된 거를 막 정말 5, 6개를 하더라고요. 뭐 학원도 다니고 엄마가 뭐 엄마표라는 다른 교재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브랜드 사실 대치등이 잘 안 하는 그 브랜드들도 여러 개 하고 저는 그런 걸 보면 애가 참 힘들겠다. 특히 초등 1, 2학년한테 그렇게 과하게 공부를 저렇게 재미없는 걸 저렇게 많이 아이들이 그냥 집에 와서 미션 클리어 하듯이 그냥 해치우는 느낌. 그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 보면 인간이 그 기계화가 처음 됐을 때 공장에 들어가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그 뭐 나사를 꽂거나 이런 단순 반복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녀 세대는 그런 건 다 AI가 다 할 거잖아요. 우리는 또 더 생각하고 어떻게 더 해결할 건가 이런 식의 아이들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한 스펙보다는 역량을 많이 보는 입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수를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늘려요. 그러지 말아라. 자, MJ님은 초1 이번 달부터 최선어학원에서 파닉스 ABCD를 배우고 아담 리즈에서 수학을 한다. 그런데 지난주 최선어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25명 중 17등을 했어요. 저는 처음 공부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공부 좀 더 시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등수를 말해주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해야 될까요? 뭐 최선어학원의 파닉스반의 등수가 뭐가 중요할까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하고요. 얘가 25명 중에서 17등 했다는 얘기는 지금 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시험지를 갖다가 얘가 모르는 거를 엄마가 다시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거를 또 골라서 아니면 교재 한 권에서 얘가 적어도 파닉스에서 얘가 뭐 PH 발음 못한다 한다면 그 발음이 나는 거는 계속 훈련시켜서 다음에는 안 틀리게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야 너 17등이야 이러면 엄마가 아니죠.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 이번에 시험을 봤어. 이런 걸 모르는구나. 아, 우리 아이가 이 모음에서는 이걸 모르고, 중모음은 이걸 모르고, 자음은 이걸 모르는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어학원에서 1학년이 파닉스 반이면 굉장히 아주 비기너 반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등록금 내고 학원에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엄마가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정확히 짚어주시고 부모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서 좋다고요. 아, 그랬어요? 예. 부드럽게가 원래 Q&A 초반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저도 막 기도하거든요. 아, 말도 예쁘게 하자. 하다가 보면 막 말아맛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네, 화가 나죠. 네. MJ님이 알아들으셨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Q&A에서 답을 드리면 첫 마디가 진짜 1학년 시험 점수는 처음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도 그 학원에서도 더 백업을 더 많이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HRRAENG님. 9살 여하 지방.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독서를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 인성동화만 읽어요. 과학동화, 수학, 한국사 등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책나무 같은 리딩 학원을 보내면 편독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게끔 그냥 두는 게 나을지 도통 모르겠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인성동화의 뜻은 뭐냐면 대부분 권선징악 같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같이 읽어요. 그러다가 거기에도 동화가 스토리만 있지 않잖아요. 이래서 만약 거기에 뭐 건축이 나온다. 거기에 뭐 패션이 나온다. 아니면 거기에 뭐 산업이 나온다.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책을 봐도 얘는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약간 드라마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재미있지만 거기에 종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관심 있는 것들을 또 추가로 엄마가 연계 도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게 편독이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지금은 인풋의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적 호기심은 중요해요. 근데 얘가 진짜 이것만 읽는다 그러면 저라면 얘가 이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읽은 걸 나한테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주인공의 성격을 바꿔서 각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네가 한번 써봐라고 하든가 이래서 여하튼 걔가 한 거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나빠가 아니라 엄마가 같이 공감하는 거. 야 재밌다.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네. 어머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차피 사고력을 막 확장시켜주는 엄마랑 같이. 그게 토론이거든요 사실은. 엄마표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야 얘는 옷을 이런 걸 입었네. 야 이때 집은 이런 모양이구나. 이때 밥은 뭐를 먹는구나. 다 보이거든요. 어떤 책이든 그런 배경은 다 있습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서 연계도서, 심화도서, 확장도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역량이다. 그게 책나무 같은 리딩학원은 주제별, 월별로 그냥 매뉴얼이 딱 있는 거예요. 자, 3월에는 무슨 책? 어떤 책 쭉쭉쭉. 그거 관심 없으면 안 읽어요. 그러면 책을 셀렉 받았는데 내가 못 읽으면 굉장히 힘든 건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 이 얘기는 엄마가 얘랑 같이 도서관에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전체 섹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도서관이 여기가 서고야, 뭐 책은 예를 들어서 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인문, 사회,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나눠져 있고, 아니면 기억, 니은, 느순도 있고, 책은 어떻게 고르고, 그리고 여러 권 골라갖고 한번 섞어서 읽어보고, 이런 연습을 하셔야죠, 엄마가. 이걸 애한테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책을 잘 읽는 방법도 훈련이다. 그리고 엄마가 해줘 본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 마을마다 정말 그 수영장, 그 다음에 조금 큰 데는 아이스링크, 그 다음에 도서관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마다 다 있어요. 블록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드 시티도 있고 또 뉴, 새로 만든 도시들도 있는데 도서관을 너무 새로운 곳은 너무 크게 만들어서 진입하기 좀 힘들게 만들고 올드는 또 너무 또 막 구석에 막 우체국 뒤에 이래서 더 가기 싫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누가 교육감이 되든 아니면 정말 교육부에서 저는 지역별로 뭐 넓이든 인구 대비든 정말 도서관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집을 다 도서관으로 만들잖아. 문제는 뭐야?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책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막 거실에다가 착 한뜩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몇 층하고 돌리는 거 하고 여러분 그 책값도 사교육이에요. 여러분 책값이 사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막 책만 사나? 이제 교구 사지? 그 다음에 뭐 영상 사지? 여러분 애가 좀 크잖아요. 탭이 회사별로 탭이 몇 개씩 있어. 그거 다 돈이야. 다 돈. 그거 아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애들 못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예.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원, 제일 좋은 선생님 있는 학원 다녀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부터는 가급적이면 기숙사, 학교가 입시까지 관리해 준 데를 보내셔야 돼요. 그게 엄마가 편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박사, 석박사는 미국에서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편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유아 때, 초등 때 뭘 많이 하겠다, 돈을 많이 쓰겠다 하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없어요, 돈 여러분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들 빌려보고 꼭 소장가치 있는 책만. 그거 왜 다 사요? 그 책이다, 그 책이지. 근데 막 카드 막 36개월로 막 뭐 거의 1,000만 원 관련된 막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다. 예. 자, 이만님이 선생님 대형어학원 주로 폴리 청담이 언급되는데 SLP는 어떨까요? 폴리 청담은 리딩 위주라 라이팅이 약하다. SLP는 리딩보다 라이팅이 좀 낫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더라 하는데 본인 생각은 아닌 거죠? 들은 거죠? 물론 4가지 영역을 골고루 다는 측면에서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게 나을까요? 현재 2학년, 3학년 연년생 아이를 SLP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이게 이만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이 질문이. 에? 내가 만일에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만일에 폴리에 막 홍보를 해.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 관계가 있어. SLP 나빠요. 폴리 가세요. 이런 데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 난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왜? 다 각자의 브랜드의 상품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한 것도 아니야. 있다러다. 이건 남의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폴리 홈페이지, 청담 홈페이지, SLP 홈페이지 들어가 보서 거기 교육과정 다 나와 있어요. 커리큘럼. 다 보고. 내 아이한테 부족한 게 어떤 건데 여기에 맞겠다면 선택하면 된다. 근데 그러려면 단체 조건이 그 사시는 지역에 이 3개 학원이 다 있어야 되고 내 아이가 다 붙을 수 있어야 되고 TO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디서든. 그리고 SLP도 오래된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열심히 다니고 오히려 오늘 배운 거를 집에 와서 예습 복습하고 그리고 내일 할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관련된 책도 좀 보고 이게 더 공부를 잘 시키는 엄마의 자세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폴리 청담이 나오는 거는 거기 다닐 엄마들이 질문해서 나오는 거야. 내가 그걸 유도한 거는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라.
화이트콜라님은 진짜 애가 크니 책도 다 비싼 쓰레기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차라리 도서관을 데리고 갈 걸. 예. 우리나라 엄마들이 생각보다 그런 거를 안 해. 예, 그런 걸 안 해. 예. 그래서 돈을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 막 교구, 원서, 전집, 교구, 원서, 전집만 안 사도 여러분 아마 돈 몇 천만 원 나올걸? 거의 막 5천 이상은 아마 벌지 않을까? 그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아이들 뭐 정말 캠프를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좋은 학교를 보내거나 이럴 때 써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응? 그치? 지랑님이 내가 무슨 뭐 보여줬니? 나도 요즘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이거 학군지 코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는 거고 원서도 똑같이 논픽션을 안 보고 스토리북만 봤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좀 와닿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 명심하고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방법으로 학원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배워서 하는 거죠. 괜찮아요. 예. 엄마가 이제 이게 왜 여러분이 내가 답을 해주면 어떤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딱 얻잖아요. 그것만 가져가면 돼요. 이거구나. 깨달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도 매일매일 깨달아요.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깨달고 그래서 오죽하면 일일우일신이란 말이 나오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 근데 그거를 너무 무신경하게 아니면 너무 교만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열성적으로 사는 여인들 많거든요. 그런 여인들하고 만나잖아요. 정말 1번 남의 흉 안 봅니다. 2번 내가 나의 미래를 말하는 것만 해도 들떠서 신나요. 뭐 거의 제가 이제 보통 사람 만나면 2시간 이상은 안 만나거든요. 근데 그들 만나잖아요. 막 5시간이 6시간이고요. 이 사업 얘기하다가 신나 죽어요. 그거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은 그런 사람만 만나요. 평가하려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남 흉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얘기 안 하고 자기의 뭐 사돈의 팔촌에 칭찬하는 엄마도 있죠.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요. 그 시간 낭비예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라. 그리고 교활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좋지 않다. 그래서 참 사람 관계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돈을 잘 관리를 해. 돈을 관리를 잘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잘 못 느끼는데, 우리가 왜 부모들이 뭐 청약부금이나 아니면 애들을 위해서 통장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아이들 증여해라. 태어나자마자 증여하고,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요? 증여를 하는 순간에 2가지 마음이 생겨요. 저 돈은 내 돈이고, 우리 아이 이름, 차명, 아이 이름을 한 건데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내 돈 아니에요. 애들 돈이에요. 거꾸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해요. 명의 있죠, 명의. 그것도 또 차명해서 시어머니 이름, 친정엄마 이름으로 하죠. 그거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그분들 집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뭐예요? 내가 냈는데? 세금도 냈고, 복비도 내고, 집값도 냈는데 내 집인데? 부모 자식도 그런 거 안 돼요. 예. 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래도 안 돼요. 자식도 자식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내가 돈 넣었죠? 자식이 자기 돈인 줄 알아요.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 이름으로 내가 집 샀어요? 엄마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증여할 때는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셔야 딱. 나중에 주느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 제가 그거에 해당하진 않아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거를 상처받는 분들 보면 배움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저는 성악설이 있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선하지 않아. 근데 선하게 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돌을 닦는 거지. 예.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마 한 명 한 명이 교육기관 역할을 해야 하니 코치님의 강의가 소중합니다. 진짜로 애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 이상 가면 사교육비가 배 이상 듭니다. 유아기 때 돈을 아끼세요. 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자, 주아님, 서울 동대문 초1 여아 2년간 싫단 말 없이 재미있게 잘 다니던 수학학원을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재미없다, 어렵다,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잘 설명해 줬고 다른 학원을 옮기기에 스케줄이 여의치 않아서 수학학원의 필요성을 제가 설명해 주었는데 코치님이라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 아이를 몰라. 근데 엄마가 써는 워딩만 본다면 싫단 말 없이 이 말에 우리는 밑줄을 그어야 돼. 엄마는 싫단 말 없이를 그동안은 불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야.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애가 있고, 그치? 10에 불만이 있는데 2만 말하는 애가 있고, 난리를 치면서 9, 10, 15라고 말하는 애가 있고, 아니면 그거를 내가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르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싫단 말 없이란 말 때문에 엄마가 얘가 왜 그래? 변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아니야. 얘는 참은 거지. 힘든 걸 참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지금 라이브에서 정말 거의 여러분이 무의식이 나오면서 글을 쓰는 거거든. 이 싫단 말 없이 때문에 여러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저 글자 때문에. 왜? 내가 고민 안 하게 되거든. 왜? 내가 고민하는 방향이 뭐냐면 얘가 변했네. 얘가 이상해졌네. 아니거든. 얘가 6살, 7살 때도 수학학원을 다닌 거잖아. 그것부터 얘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 애기가. 사고력 수학도 아니고 만일에 그게 더 교과였다면, 손으로 쓰는 거였다면 힘들지 않았을까? 지금 무슨 수학학원이라고 말을 안 해서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고력 학원 다닌 애들은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거든. 머리가 나빠서 못 따라갈 수는 있지만 수업 자체가 힘들다고 하지는 않다고. 그럼 혹여 얘가 6살, 7살 때 교과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이 책 내용으로, 이 질문의 내용은. 근데 싫단 말 없이란 말은 싫어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거는 아마 분명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일단은 2년 다녔잖아. 이 학원 싫대. 그러면 당분간 쉬어 그냥.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엄마가 왜 못 가르쳐? 너무 쉬운 건데. 아니면 그냥 뭐 학습지 구몬이나 뭐 시키고, 그리고 교과서 하고, 그 다음에 디딤돌 기응하고 최상위 S까지만 엄마가 풀면 돼. 하다가 이제 엄마랑 하는 것도 재미없고 친구들도 슬금슬금 생각나. 그러면 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학원으로 가면 되지. 그때 됐을 때. 사고력이 섞인 교구 수업이야. 그건 노는 거네. 재밌게 한 거네. 근데 이렇게도 봐야 돼. 어릴 때 유아해야 되는 거는 사실 교구 수업 자체는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물을 보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수학은 이제 글씨가 나오고, 그치? 숫자가 나오고 두뇌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 브릿지 과정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얘가 어떤 것도 있냐면 약간의 여자애들 중에서 약간 조금만 들어가도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 얘가 그런지 아닌 건지는 몰라. 근데 얘가 왜 조금 약간 도전의식, 모험의식, 그러니까 호기심이 좀 적은 거야. 나 이렇게 막 소꿉장난 재밌는 거 하다가 막 종이에다가 막 글자로 써 있고 막 숫자 나오면 이게 싫어할 수도 있어. 그거는 뭐냐면 얘가 아직 수학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더 재밌게 하려면 조금 더 쉽게 해야지. 그렇다고 뭐 이거 지금 얘를 교구 수학하라는 건 아니야. 당연히 종이로 해야 되는 거 맞다. 그러면 지금 엄마가 집에서 한 몇 달은 좀 가르쳐라.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꼭 저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나한테 질문할 때 코치님이라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건 나를 떠보는 거고,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게 더 맞는 표현이야. 이것도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자, 볼까? RUUN님은 초5의 아빠의 주재원 근무로 미국에서 3년을 거주하고 들어가는 여아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챗GPT한테 물어봐. 이런 질문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이번에 챗GPT하고 좀 몇 번 작업을 해봤는데 너무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 거짓말의 의미는 뭐냐면 팩트가 아닌 걸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이비준 클래스를 만들잖아. 좀 이따 답해줄게. 기다리세요. 만일에 뭐 A 중학교에 몇 년도 특목자사의 진학률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질문한다고 치잖아. 그러면 표를 만드는데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진짜인 것처럼. 근데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잖아. 틀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틀리게 하느냐 내가 또 물어봐. 그치?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러던가 아니면 마지막에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서 제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치? 자, 얘기 왜 하느냐? 상대가 답을 할 수 있게 질문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야. 3년이 있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5학년인데요. 3년 있었어. 자, 초5로 한국에 와. 근데 우리 아이가 한국 수학을 안 했어요. 라든가 한국 수학을 했는데 디딤돌 기억만 했어요. 라고 하든가. 그치? 그래야지 내가 답을 하지. 엄마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내가 답을 말해. 그럼 지금부터 3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답을 얼추 엉터리로 하거나 아니면 이 질문 자체 스킵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런 것들. 근데 기본은 이런 게 있어. 3년을 거주하고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약점은 뭐냐면 미국이 좋아요. 나 괜히 왔어. 미국이 좋아. 미국이 훨씬 좋아. 한국 애들은 되게 거칠어. 그리고 공부도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불편해. 난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어.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의 그거는 뭐냐면 얘가 미국에서 여기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4학년, 3학년, 2학년과 교육과정 다 했으면 얘가 와서도 중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만약 그 부분을 엄마가 백업을 안 해줬다. 그럼 얘는 너무 낯선 환경에 너무 처음 보는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수업을 못 듣는다고 봐야지. 그럼 엄마는 뭐 해야 될까? 이 아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중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줘야지. 얼른. 그게 먼저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하시고, 특히 여기는 이제 여자아이지. 여자아이들은 이때 사춘기도 오고, 그리고 전학했을 때 전학한 애한테 그렇게 호기적이지 않아. 자기들끼리 또래 친구가 다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교우관계도 엄청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평균 정도의 공부, 그리고 교우관계라는 건 얘가 거기 가서 누구를 빨리 친하려고 하는 게 교우관계가 아니야. 전학 올 때는. 그냥 스며들듯이 조용히 있으면서 눈치를 보고 슬금슬금 있다가 2학기 때 친구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든가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애가 있어서 아니면 너무 착한 애가 웰컴 하면서 걔랑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것도 참 답을 해줄 게 많은 거야. 답을 해줄게.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라이브에서 이 사람에서 우리가 시간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 그럼 여러분이 좋은 답을 못 받아.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 이런 라이브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훈련이다. 초사이요. 아빠가 아이랑 잘못 지내요. 맨날 다퉈서 아이를 울리고 아이한테 소리쳐요. 남편을 내고 싶어요. 자, 아이에 대한 특성을 먼저 알아야 돼. 보통 딸들이 유아 때나 어릴 때까지는 아빠랑 굉장히 친해요. 왜? 그때는 엄마랑 딸하고 라이벌이야. 심리학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자기가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근데 또 아빠는 그게 너무 이뻐갖고 딸바보가 돼. 자,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면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타임이 와요. 우리 엄마가 밖에서 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한다든가 아니면 밖에서 누구 흉을 본다든가 그러다가 또 뭐 시어머니한테는 공손한 척 한다든가 이런 이중성, 어른의 이중성, 우리는 그게 태도의 변화인데 애들은 이중성이라고 봐. 그런 걸 너무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럴 때 특히 아빠들이 뭐 스킨십을 하거나 안으려고 하거나 뭐 만지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나 애들은 그때는 아빠가 섭섭해도 좀 피해줘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돼. 여기 보면 맨날 다퉈서 이 단어가 다 나와. 이 집은 어떻게 했냐? 그동안 되게 친했어. 아빠랑 딸이랑 되게 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을 넘은 거야. 어떻게? 아빠에 대한 존경심 이게 별로 이 집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빠의 그 자기의 그 행동 혹은 배우자나 이런 사람이 대해주는 대접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어. 표현은 아빠가 만일에 정말 성질이 나빠. 남편이 아이를 야단을 친다. 이게 명확한 표현이지. 어떻게 초사가 남편 아빠하고 맨날 다퉈. 그럼 이건 엄마 생각이 동등하게 보는 거잖아. 동등이 아니에요, 부모 자녀는. 어떻게 동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동등이 돼? 그게 말이 돼? 얘가 뭘 잘못 저질렀으면 아빠 야단을 치는 거고, 아니면 얘는 정상 범죄인데 아빠가 섭섭하고 예민하고 짜증이 나서 다른 요인으로 얘를, 그러니까 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얘한테 잔소리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또 애매하게 막 그렇다 크게도 못하고 애가 겁을 낼 정도도 못하면서 서로 분위기만 나빠지는 거. 이걸 옆에서 보니까 화가 난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아이를 울리고 아이한테 소리를 친다. 아빠가 이제 아빠의 그 행동을 제어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아빠도 아빠의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도 아이 교육이 필요하고 엄마도 엄마 교육이 필요해요. 가족 상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오은영 선생님이나 뭐 이호선 박사님이 잘해요. 이호선 박사님 원래 가족 상담 잘하거든요. 자, 이만님은 내가 뭘 답을 해줬어? 그냥 답한 건가? 진짜 답변 듣고 속이 시원해지네요. 어학원마다 커리큘럼을 잘 살피고 현상에서 이해서 복수에 충실히. 아까 그거구나. 어학원 얘기. 그치? 여기. 대형어학원.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한 자를 넣을 때도 이 워딩 하나하나에 여러분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치? 저도 이제 가끔 뭐 남편이 딸하고 싸워요. 아니 반대로 엄마가 딸하고 싸워요. 아니면 내가 입에서 뭐 아들하고 오늘 싸웠어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야. 우리는 양육자야. 양육자. 야단을 치는 거지. 걔네들이 야단을 맞는 거고 그게 어떻게 싸우다는 표현을 써. 그것부터가 벌써 안 맞는 거지. 균형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특히 엄마도 때로는 엄격해야 되고 때로는 무서워야 되고 애들이 움찔할 수 있어야 돼. 너무 눈치를 보는 것도 나쁜 거지만 너무 만만히 봐도 안 돼. 우리는 어른이잖아. 그리고 걔네를 우리가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고 아직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행동도 똑바르게 하고 말도 똑바르게 하고 글도 똑바르게 쓰고 뭔가 존경할 구석을 만들어 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저는 코치님 제가 수학학원은 끊고 당분간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엄마표로 하려면 학원처럼 해야 돼. 시간도 딱 정하고 엄마도 깨끗한 옷 입고 앉아서 그리고 감정은 다 숨기고 아이를 내가 이 아이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야 된다. 아시겠죠? 쪽집게 같아요. 저장해 주세요는 무슨 소리야? 참 이게 어려운 거야. 초사 여 아이랑 싸워 이거? 아이레님이 이 언어 습관이 이런구나 조금. 지금 심각해 이 집. 심각해. 귀엽다 귀여워. 내가 정말 아유.
그렇게 하면 좋으니. 리JH님. 서초 초1 남아 영유 3년 다니다가 공립초에 입학했어요. 친구들에게 게임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른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데 자기는 몇 살부터 하냐고 학교 만나자마자 매일 물어봅니다. 아직 게임 노출을 피하고 싶어서 다른 이야기로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나는 유아 때도 게임 많이 시켰는데. 아니 게임도 얘네들의 문화고 게임도 정말 종합예술이고 전략도 있고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럼 얘는 게임을 안 하면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 어떤 분이 옛날에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네 집은 테레비가 없다. 그 다음에 신문도 그때 그랬어. 한겨레 신문이랑 뭐만 하나 본대나? 아니 걔는 도대체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 지금처럼 내가 여러분하고 넷플릭스 얘기도 못하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한동안 왜 사탕을 사탕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엄마가 있었어. 어느 날 애가 길을 지나가다가 몰에서 쇼핑몰에서 땅바닥에 사탕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주워 먹더래. 그게 여러분 본능이야. 그게 본능. 게임 시켜야지. 왜 안 해? 좋은 거 시키면 되지. 얘는 왜 게임도 못하고 살아? 해봐야지. 해봐야지. 그치? 해보십시오. 좋은 프로그램, 아이들이 할 만한 좋은 거 찾아가지고 집에서 해보는 거야. 해봐야지, 당연히. 지금 안 했다가 나중에 이 게임만 하면 어떡할 거야. 저는 적정하게 게임도 해보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이게 삶이야. 어떻게 우리가 얘네들은 공부만 할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가 뭘 물어봤을 때 회피하는 거 제일 나쁜 거예요. 그냥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나라면 진짜 게임이 싫어요. 난 솔직히 말해. 게임 하고 싶어? 그래? 아니 근데 엄마가 게임에 대한 걱정이 있어. 다른 애들은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한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너 그렇게 되면 어떡해? 꼭 하고 싶어? 그럼 애가 아니 엄마 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할게. 뭐 1시간만 할게 2시간 이러지 않을까? 뭐 협상을 해야지.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도움을 청하고 부모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외면하면 안 되지. 그럼 나중에 얘가 진짜 질문이 생겼을 때 진짜 고민했을 때 엄마한테 얘기 안 해. 그때는 어떡할 건데? 그치? 학교 만나자마자 매일 물어본대. 아니 얘를 왜 안 달라게 만들어? 이까지 꺼가지고 답을 해줘야지. 진짜 엄마가 싫다. 엄마는 진짜 너 게임하는 거 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그래 게임하고 싶어? 그럼 엄마랑 같이 게임 한번 골라볼까?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게임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애 행복을 갖다가 엄마가 막으면 안 되지. 그치? 다시 보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영상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스타에 하루 정도는 올려놓고 그리고 유튜브로 옮겨.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저희 라이브가 올라가고 그것도 뭐 바로 올라가진 않고 며칠 안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질문들을 저희 팀들이 숏폼으로 만들어서 릴스로 다시 올려줍니다. 걱정하지 마. 게임에 대한 제일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아? 해봐야지. 왜 못하게 해.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벼랑간에 그 통행금지를 만들었어. 10시 안에 와, 8시 안에 막 이렇게 된 거야. 대학생을.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아니 강의 끝나고 이렇게 해서 떡볶이 먹고 맥주 한잔 먹으려고 하면 8시잖아. 너 집에 가려면 7시에 떠나야 되는 거잖아. 애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어. 왜 그러냐고. 애 놀게 해야지. 아니 엄마가 불안은 하지. 막 10시 넘어서 안 오면. 그러면 슬쩍 오는 중?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늘 먹다가 이제는 애들이 다 30이 넘었잖아. 애들이 다. 애가 너무 일찍 집에 온대. 애가 연애도 안 한대. 결혼도 안 할 것 같아. 또 그거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아니 연애할 때 사람 사귈 때 기회를 다 뺏어먹고. 그건 아니지 않아? 그러지 말자. 그리고 겁먹지 않아도 돼. 그리고 보통 엄마들이 영유 3년 다니다 초등학교 졸업했다라지 이게 공립초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 아니 공립초 사립초를 뭐하러 구분해. 이거 구분할 필요 없어. 그런 것들도 구분할 필요 없어.
남편이 포켓몬고 삼촌은 닌텐도 입문시켰는데 전 마음에 안 들고 걱정이 돼서 남편이랑 트러블도 있었는데 코치님 말씀에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고. 그 엄마야? 아니지? 다른 엄마지. 해도 되는 거야. 나는 많이 시켰어, 그런 거. 많이 시켰어. 뭐 어때? 그런 것도 해봐야지.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이나 기피하는 거야. 웬만한 애들은 하지도 못해. 저 답변 받는 거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 정신 반짝 든다. 누군데? 아이린이 뭐지? 아빠랑 아이랑 잘못 지내는 거? 그래? 그 인스타 저희 멤버십에 좀 가입하세요. 거기 구독 누르면 그게 가입인데 월 10,000원이거든? 그러면 단톡방에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답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이걸 샤크라 그래. 샤밀리 크라운. 샤크만을 위한 강의들도 있고, 또 오프라인 뭐 초대도 하고 이러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좀 가입을 하세요. 자, 또 보자. 하나만 더 해줄게. 됐나? 핑크 문영님이 영재원 사고력 주 1회 1시간 6세부터 지금 초1까지 배우고 있다. 이거 무슨 영재원이야 이게? 동네에 있는 영재원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영재원 학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 영재원이 정확히 뭔 줄 몰라. 영재원이 우리가 보통 교육청 영재원, 대학 부설 영재원, 그리고 초등은 영재 학급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서울과학고 같은 영재고, 이게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이거든. 이 영재원 사고력은 뭔지, 이건 학원이겠지 그냥? 학원. 6세부터 초1까지 배운다. 6세, 7세, 8세까지. 필즈를 8세 1월부터 다니고, 진도가 빠르고 연산하느라 조금 힘들어한다. 필즈를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랑 연산 문제집을 나가는 건 어떨까요? 아니 조금 힘들다고 안 하면 앞으로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 영재원 사고력을 때려쳐. 이거를 갖다 너무 오래 했네. 이거 그만두고 필드를 열심히 다니고 그걸 엄마가 백업을 해줘라. 좋은 학원을 다녀야지 계속. 진도가 빠르고 연산하기 조금 힘들다. 연산을 못하는 거잖아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연산 집에서 연습시키면 되지. 그리고 뭘 그만둘 생각을 하지 마. 제가 이번에도 어떤 영상 올렸잖아. 왜 밭농사를 지는데 병충해가 생긴다고 밭을 갈아엎을 생각을 해. 그렇잖아. 그런 걸 갖다가 병충해를 막을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엎어버리면 안 돼. 엎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주말에는 또 여러분하고 힐링도 하고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의 또 이 질문에 대한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외면하기 어려워서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 내가 너무 오래 했고 20년 넘게 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한 질문 한 질문 소홀히 하지 않아. 초집중해서 답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지쳐. 힘들어 나도. 그러니까 왜 사람이 힘들면 짜증나는 거 알지? 그럼 힘들면 내가 고운 말이 안 나오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힘들면 안 돼. 엄마는 건강해야 되고 엄마는 웃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 몸 관리 잘해. 엄마들 건강 관리 잘하고 식사 관리 잘해. 엄마들이 행복하고 엄마들이 웃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 편안하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샤크 구독했어요? 잘했어. 다른 분들도 하세요. 한 달에 10,000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해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라고. GMB님 코치님 존경합니다. 엄마가 화를 내면 안 돼. 알겠지?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월요일 날 아마 지난번 라방에 했던 게 올라갈 거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컴퓨터 역사박물관 영상이 샤론 코치 TV에 올라가 있어. 그걸 여러분 꼭 보세요. 아시겠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